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약간 다루기가 좀 애매한 그런 주제인데요. 종족 유지는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고요. 고대 인간사에서는 아주 신성한 주제이기도 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그러나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하는 그런 영어가요. 생식기에 관한 단어예요. 즉, 성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성기를 나타내는 영어는요, 제너틀이라 부르는데요. 제너틀이라는 뜻은 지어내다에서요, 뭐뭐 할 이런 말에 붙였단 말이에요. 지어낸다는 말은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이란 말이 되는 거죠. 즉, 사람을, 자기 자손을 지어낸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제너틀이란 말을 하니까 생식기, 외음부 또는 생식기의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생식기, 성기를 표현하는 말은요, sexual orga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sexual 할 때는 섹스에서 나왔잖아요. 섹스의 원래 뜻은요, 남자, 여자 결합하는 뜻이 아니고요, 남자, 여자를 나눈다 뜻이에요. 그래서 섹스란 말은 썰어, 켜서에서 나서, 켜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UAL은 형용사의 의미로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애 또는 성적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섹슈얼 하게 되면. 성적인 기관을 나타내는 말은요, 우리가 orga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얽힌에서 나온 거예요. 즉, 얽혀서 구성하다 해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organ 하게 되면 기관 또는 발성기관도 되고요. 성기를 표현하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피아노 같이 생긴 오르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orga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부 얼개를 보면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organ이라는 이 말을 쓰는 거고요. 또는 정치기관들, 그걸 우리가 orga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organ의 형용사 형태는요, organic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 organization 하게 되면요, 구성 이런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organ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요, 성기를 표현하는 말은 genital과 sexual orga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나타내는 말은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페니스 하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피니스란 말이에요. 그럼 피니스는 뭐냐면요, 뻗어내서 해서 나온 말이라서요, 앞으로 길게 뻗어나온 남성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페니스 또는 피니스라고 하면요, 남자 성기나 음경, 페니스를 뜻하는 말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서는요, 펠러스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발려서 또는 불려서 하는 두 가지 어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발려서란 말은요, 발린단 말은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열어 나온다 해서 나온 말이고요. 불려서 하는 말은 부풀어 오른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둘 다 남자의 성기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펠러스 하게 되면요, 음경이나 음액, 난근상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여기다가 이점을 붙이게 되면요, 우리가 펠리시즘이라는 말이 되면요, 난근 숭배 사상이나 아니면 생식 숭배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족 분식이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니까요. 그 경주 그 남산에 가면요, 그 부처상이 많이 부서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부서진 부처상을 보면요, 코 부분을 많이 베어갔어요. 그건 돌로 만든데요, 그 코 부분만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가져간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 속설에 가면요, 부서진 그 부처상에 코를 베어서 그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간혹 보면요, 산이나 이런 데 중턱에다가 난근산을 갖다가 만들어놨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근 숭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성기를 나타내는 말은요, 페니스와 펠러스 외에 우리가 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칵은 어떤 뜻이냐면 꼿꼿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꼿꼿하게 생긴 거라서 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음경이나 수탉을 뜻하는 말도 되지만요, 고추서다 또는 두드러지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기를 우리 그 한국말로는요, 고추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속된 말로. 그것은 우리가 먹는 고추를 닮아서도 그런 말을 쓰지만요, 원래 뜻은 고추 쓰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추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같이 써버려가지고 마치 우리가 고추 고추하게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고추 쓰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고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이란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요, 우리가 그 남성기에 있어서요, 정소나 고환은요, 정자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테스티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테스티클이라고 부르냐면요, 테스트란 말은 떼지다라는 뜻이고요, 클이라는 것은 굴러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두 개의 알이, 동그란 알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환이 두 개잖아요. 예, 두 개인데, 그 이제 어릴 때 잘못해서 장난치다가요, 그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요, 잘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테스티클이라는 말도 정소 고환이 있지만요, 속된 말로서는 우리가 볼즈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에서 우리 속된 말 불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정액이나 정충이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요, 서펌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서펌은 씨 뿌림에서 나온 말이고요. 같은 말로서요, 우리는 씨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씨먼이라는 말은 씨가 묻어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 해서 정액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액은 서펌 또는 씨먼 두 가지로 사용돼요. 이 이제 고환이나 정소를 갖다가 싸고 있는 이제 싸게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정낭이라 불러요. 그 정낭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스퍼메릭 색이라 부르는데요. 스펌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씨 뿌리는 정액이잖아요. 그 스퍼메릭 하는 형용사형이 되고요. 색이란 말은요, 싸게, 싼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물건한테는 개를 붙여요. 놀이개 하는 것처럼 개자를 붙이는데요. 싸게 해서 우리가 색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같은 말로는요, 세먼을 베시크란 말을 쓰는데요. 세먼은 아까 시먼에서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요, 형용사 형태에서 세먼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베시크란 말은요, 불어서 끓이란 말인데요. 분단 말은요, 거기에 부풀어 오르는 작은 공기 주문이라는 뜻이에요. 끓이란 말은 작다를 나타내니까요, 결국은 정자를 싸는 작은 공기 주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낭이죠. 정낭을 나타내는 말은 스퍼메릭 색이나 또는 시먼을 베시크라는 말을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엔 정자가 나오는 작은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을 갖다가 스퍼메릭 덕트라 불러요. 덕트란 말은 관을 나타낼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요, 대려 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즉 이끌어 간다 해서 나온 말이니까요, 쭉 유도하는 관을 나타낼 때 우리가 덕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유도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우리가 닥트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스퍼메릭 덕트나 또는 세먼을 닥트 하게 되면요, 둘 다 정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정관을 나타내는 말은요, 디퍼런트란 말을 쓰는데요, 디퍼런트는 뒤 하는 거니까 아래란 뜻이고요, 퍼란 말은 부려라는 뜻인데 부린다는 말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라는 것은 한다니까요, 아래로 부려낸다, 아래로 옮기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배설을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또는 수정관에 수속한다, 수정관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 관을 통해서 정자가 이렇게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뜻하는 말은 스퍼메릭 덕트나 세머널 덕트 또는 디퍼런트, 이 세 가지로 보통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엔요, 정관 수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정관 수술은요, 이제 우리가 그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기 위해서요, 수술을 하는데요, 어디를 보통 수술하냐면요, 정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를 하든가 아니면 정관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정자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가족 계획을 갖다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베스 액텀이라 부르는데요. 베스란 말은 뺏어 하니까요, 관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액텀이란 말은 어겨 땜이 하는 말은요, 어긴단 말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땜은 떼버린다는 뜻이니까요, 관을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액텀이란 말은 절제술을 나타내는 결합사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 액텀이 하게 되면요, 관을 절제한다 해서 정관 수술을 뜻할 때 이 말을 사용해요. 또 이제 그걸 절제하기도 하지만요, 묶어버리기도 해요. 그 묶어버리는 것은 금방 관은 영어로 베스니까요, 그 다음 묶는다는 엮은다 했어요. 베소라이게이션을 말씀드려요. 라이게이션은 말은 엮었다 뜻이에요. 엮어서 라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소라이게이션 하게 되면요, 정관 결찰술이라고 그랬어요. 정관을 묶어버리는 수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남성형 성기에 대한 관련된 단어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여자 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는데요. 우리가 여자 성기는 먼저
풋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건 푹신푹신하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고양이 털처럼 푹신한 그런 어떤 형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풋이라 부르기도 한데요. 여성 음부, 성교 또는 털이 있고 부드러운 것, 고양이를 표현할 때 말을 쓰고요. 관련된 말이 바로 푸스죠. 푸스는 푸석하다 뜻인데요. 털처럼 푸석하다 해서 고양이를 뜻하는 말이거나 또는 산토끼, 암사자를 뜻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여성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버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버자인은 보자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받아쥐내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받아쥐는 곳이 바로 여자 성기인데요. 질이나 또는 칼집 있잖아요. 칼을 넣는 그 칼집을 이처럼 버자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관련 단어를 보게 되면요. invaginate 하면요. 안으로 받아쥐내다 하니까요. 칼집에 넣다 또는 거두다 또는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 바닐라 하는 말 있죠. 바닐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받아내 알이니까요. 열매를 받아쥔다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받아지는 꼬투리가 향기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바닐라는 보면요. 열매를 딱 받아지고 있는 그 꼬투리에서 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요. 향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닐라 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닐라는 거짓말이라는 뜻도 되고요. 평마다 이런 뜻도 서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잘 쓰이질 않는데요. 우리가 벌브 하는 말을 써요. 그 여사 성기를 나타낸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벌이란 말은 비울이란 뜻인데요. 비울이란 말은 옛날 말인데요. 비틀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VA는 벌어 이 말이니까요. 비틀어서 벌린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벌브란 말은 비틀어서 벌린다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여자 성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음문을 뜻할 때 쓰는데요. 이 말은 잘 안 써요. 요즘은. 관련된 단어가요. 우리가 밸브란 말은 잘 써요. 우리 밸브란 말 수도꼭지 할 때 밸브 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요. 벨이란 말은 비울 하니까요. 비튼다 뜻이고요. V는 벌린다니까요. 비틀어서 벌린다니까요. 이렇게 몇 바퀴 돌리면 이제 거기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틀어 벌리는 문이 바로 판막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닫이 문짝을 나타낼 때 우리는 밸브란 말을 써요. 그 밸브나 벌브나 같은 어원이에요. 또 중요한 말은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말인데 또 하이먼이란 말이 있어요. 하이먼은 뭐냐면요. 천여막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천여막이 하이먼이냐면요. 호화 묶는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말 호화라는 말은요. 그 바느질 할 때 이렇게 묶는 것을 호다 또는 호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호화 묶은 것은요. 꿰매가 묶어 놓았다는 뜻인데요. 마치 천여막이요. 꿰어 묶은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하이문은요. 결혼의 신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결혼의 신이 바로 휘맨인데요. 하이문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호화 묶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또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힘이라는 말은요. 찬송가, 찬양가 이걸 나타낼 때 우리가 쓰고요. 내셔널 힘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 애국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힘이란 말은 뭐냐면요. 바로 휘맨, 결혼의 신을 찬양하는 노래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말이죠. 우리가 여성기에서 또요. 아이가 이제 태아가 움트는 곳, 태아가 나오는 곳을 갖다 우리는 배라 부르는데요. 자궁이라 부르죠. 자궁, 배 또는 태동기 이렇게 쓰는데요. 그걸 영어로 um이라 부릅니다. 그 um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움집할 때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um은 태아가 그래서 움트는 곳, 그것이 바로 um이죠. 비는 보통 무음으로 처리가 돼요. 이제 여성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난자잖아요. 난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이가 되는 거니까요. 난자를 하면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ovum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ovum은 알이 배움에서 나온 거예요. 알을 뱉다 뜻이에요. 그래서 ovum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그게 알이 배우는 장소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요. 오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는 알배에다가요.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장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알이 배어 나오는 곳이 바로 오브리가 되니까요. 난소, 시방, 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자가 이제 나오는 관은 아까 관은 제가 덕트란 말 했죠. 그죠? 그래서 아비덕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오비덕트란 말은 알배에서 덕트란 말은 끄다 그러니까 유도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배란에서 알을 유도하는 관이 바로 나탈관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난관, 수란관이라 불러요. 영어로는 오비덕트란 말을 쓰는 거죠. 또 난관, 이제 수란관을 뜻하는 말 중에서요.
폴로피언 튜브란 말을 쓰기도 한데요. 폴로피언은 사람 이름이에요. 튜브는요, 뚫어 불어 하니까요. 뚫어서 부는 관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폴로피언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폴로피언 튜브란 말을 쓰면 아, 이건 수란관이나 나팔관을 뜻하는 말인데요. 아까 말했던 오비딕트란 말이 더 쓰기 쉽죠. 이번엔요, 이제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게 돼서요, 이제 정관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관을 갖다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난관 절제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셀픈지 액템이라고 쓰는데요. 셀픈지는 살빈지라 이런 말인데요. 이게 이제 살빈지가 바로 이제 난관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다음 액템이란 말은 어겨 땜이랄까요. 이제 없앤다 뜻이잖아요. 근데 셀빈지가 다시 살빈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어로 셀핑크스란 말이 있어요. 그럼 셀핑크스가 뭐냐면요. 살빈켜이라니까요. 살이 뭐냐면 우리가 살이잖아요. 그 살이 빈켜 하니까요. 빈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이 없으니까요. 안에가 빈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관이나 이관을 뜻할 때 우리가 셀핑크스라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셀빈지가 나는데요. 셀픈지는 뭐냐면요. 살이 없는 빈관이니까요. 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살이 없다는 말이죠. 살이 다 차있으면 꽉 막히는데 그 막힌 게 없으니까 셀픈지 액텀이 됐어요. 난관 절제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관이란 말 아시죠? 방관은 이제 불에 또는 공기 주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방광에서 오줌을 모아서 우리가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방광은 영어로 블레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블레드는 벌레하는 것은 불러이고요. 달이란 말은 딸려 있다 뜻인데요.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어져 가지고요. 매달려 있는 기관을 우리가 방광이라 부르는데 영어로 블레드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방광을 뜻하는 말은요. 비사크란 말을 쓰는데요. 비사크는 부어서 싸게 하니까 싼다 뜻이니까요. 부풀어 오른 것을 싸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방광이나 불에 또는 소낭을 뜻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방광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소변이 나오는 요도인데요. 요도가 바로 이제 우리 성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요도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듀레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듀레스라는 말은 지려하는, 소변을 지리는 뜻이고요. 썰어야 하는 것은 썰려 나간다. 그러니까 썰려 나가니까 같이 썰려 나가는 그런 장소를 나타내서 요도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관련된 단어를 한번 보면요. 우리는 듀레어 쓰는데요. 듀레는 지려 이런 말이니까요. 오줌 지리다 뜻에 대해서 요소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동사로서는요. urinate 또는 urinate를 하는데요. 지려내다란 말이죠. 그래서 오줌 지리다니까요. 소변보다 또는 방뇨하다 이렇게 쓰죠. 주로 우리가 성기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병이요. 전립선암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요. 그 전립선은 뭐라 부르냐면요. 프로스테이트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프로스냐면요. 프로스는 뻗어 쓰고요. 스테이트란 말은 세워둔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서 있다 해서요.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비샘이라서 전립샘, 영어나 한자나 같은 말이에요. 전립하니까 앞에 서 있다 뜻이니까요. 프로 하니까 뻗어, 스테이트, 세워도 하니까요. 전립선을 뜻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프로스테이트인데요. 사람 몸을 표현할 때요. 우리가 샘이 이제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데를 샘이라 불러요. 우리말이죠. 근데 이걸 한자로 쓰면요. 선이라 불러요. 샘, 선자이기 때문에 선이라 하나, 샘이라 하나 같은 말이에요. 의학 용어니까요. 그냥 우리가 샘하고 선하고 발음 비슷한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샘, 선 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간단하게 사람 생식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민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